하여튼 부동산 요 계약 관련된 상가임대차보법은 확실히 임대인한테 많이 불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다 보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게 영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이렇게 그렇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뭐. 개점일로부터 기산해서 2년 단위 8% 이내로 상호 협의해서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로 안 맞게 되면은 그냥 재판할 수밖에 없죠, 뭐. 8% 이내로 상호 협의해서 조정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서로 합의가 그렇죠. 서로 이제 서로 서로 뭐 예를 들면 3%로 한다, 뭐 5%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럼 재판하면 뭔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약간의 시세 감정 같은 걸 해서요. 시세 감정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적정 시세가 얼마쯤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 이제 뭐 옆집에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이건 문제는 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참다 이번에 만약에 요번 2년도에는 참았는데 다음 2년도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시세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경기 상황, 경기가 계속 또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죠. 월세가 좀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경기가 꼬꾸라져 가지고 월세가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못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차에는 2년 차에는 내가 참았는데 4년 차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소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저기 그런 상황에 따르면은 조금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뭐 시세가 더 올랐다라고 해서 올려줘라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요. 텀이 길면 길수록 지금이야 이제 재판에서 이길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불확실한데 앞으로 2년 뒤에는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재판으로서는 복잡하진 않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거는 서로 뜻이 안 맞게 되면 재판한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린다. 그렇게 써야죠. 다툼이 없도록 매년 3%씩 올린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2년마다 3%씩 올린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건물주가 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쓰더라. 두루뭉술하게 쓰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쓴 이유는 뭔지 아세요? 1년에 3%씩 올린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고 좋죠, 그죠? 근데 건물주가 그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맞아요. 더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올리려고. 그때 가서 주변 시세가 좀 오르면은 오르는 데 맞춰가 더 올리려고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때 자기 의견이 관찰이 됐거든요. 왜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데요. 내가 건물주가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맞춰주면 니 나가야지. 나 계약 연장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세입자가 무릎 꿇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세입자가 파리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꿔서 이제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에 하고, 그런 차임 인상은 묶어놓고 제한시켜 놓고 하니까 세입자가 굳이 이제 건물주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재판을 해야만 되는 이런 재판 이런 계약은 안 좋은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죠. 명백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재판에서 꼭 돈 받고 싶으면 재판에서 재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재판에서 감정하면은 그게 월세를 더 받을 더 감정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다 잘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올릴 재판을 통해서 얼마 정도 감정이 나올 거다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이제 비용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재판 더 받으려고 얼마 더 받으려고 지금 어떻게 재판을 뭐 그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소송한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지금 서울에서 아닙니까? 종로에서 하니까요. 중앙지법에서 하니까 제가 소송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고요. 어, 글쎄, 이게 결국은 뭐 감정 통해서 결정 나눌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2년 지금 2년치 이제 결정하는 그걸 결정하는 거죠. 2년치. 예.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재판 자체는 2년치를 해야 되거든요. 2년치. 예. 예, 그 10년, 10, 네. 왜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니, 기업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1년만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1년 뒤에도 똑같다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합의하시는 게 나아요. 1년은 유예하고 나머지 1년은 5% 올린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셔야지. 1년 뒤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는 1년 뒤에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이제 그런 거를 설득할 때 만약에 변호사 명의에 뭐가 좀 필요하다. 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고서를 이제 변호사 명의로 좀 해가지고 좀 겁을 준 다음에 협상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요령껏 하시면 되죠, 이제.